또 하나는 자 봐요.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 아니, 사과는 안 하고 사과를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게 사과예요? 아니에요. 뭐 사과예요? 배예요. 그러면 단 한 명의 기자라도 추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 들고 아니 큰 목소리라도 대통령님 이게 사과입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사과를 지금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편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할 때 기자들이 나가려고 할 때 잠깐만요. 그리고 15분 동안 뭐 읽었다며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을 대변하려는 야당 정치인의 모습이 있는 거고 국민들 입장을 대변하려는 기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측면에서는 빵점이었어요. 사실 그 대답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부인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말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했어.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럴 때는 다시 질문으로 무엇이 현명한 처신이 아니었다는 것이냐. 그래서 사과라고 해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과연 그것이 지금 대통령 부인이 4개월 동안 모습을 안 비치는 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냐. 아니,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사과한 게 아니고요. 정치 공세를 했죠. 이거 갖다가요. 그렇죠. 정치 공세를 야기한 거에 대해 사과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 공세 누가 했어요? 야당과 국민이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사과하는 주체는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라 이것으로 유발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사과한 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적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출국비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발언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니, 연장이 되더라. 출국 금지가 한 달마다. 연장이 되면 본인이 확인하거나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국 금지인지 아닌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연장이 되면 또 통보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종섭이 몰랐다고요? 이종섭이 제부터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사검증을 하고 호주를 보낸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건 출국금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니까 어디든가 보내야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과정에서 문제가 만들어진 거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래 호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종섭을 호주에 보내야겠는데 그래서 우린 몰랐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네에서 작은 장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 안 해요. 아니 적어도 호주 자사를 보내는데 이렇게 그럼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한 달치 연장이 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추가 질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추가 질문 안 하기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언론의 보도는 지금 대체로 그냥 평탄했다. 네, 평이했다. 평탄했다. 그래서 사과했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뭐 생테리우스님 같은 분은 다음 주 10%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과하게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언론의 이런 이제 보도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이러면 국민들이 진짜 속을까 하나. 그런데도 왜 기사를 쓰느냐. 요게 하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신뢰를 엄청 스스로 깔아먹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저런 방식으로 기사를 써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오늘 그냥 기본은 했습니다. 최초 사과 나왔습니다. 알맹이 쏙 다 빼고 겉으로 사과하는 것을 축켜 세워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권을 유지하는데 국정 운영을 하는데 보수 세력이 국민들에게 평가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약점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어서 소상하게 설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오해를 좀 풀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때 좀 더 수사가 과도하게 왜곡되지 않게 가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면 언론이 제 역할도 하고 나라도 살리고 대통령도 도와주고 그리고 국민적 오해도 풀고 이렇게 될 건데 아예 그런 거 없습니다. 거두절미 원천적 사실 배제하고 대통령이 잘했습니다라고 우리 다 쓰자 이렇게 써버리면 언론사 자신도 신뢰를 잃고 나라도 망치고 윤석열 정권도 망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꼭 돼야 되는지 도움되는 그럼 저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싸워서 쫓겨나는 게 정말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지. 언론사 기자들이 정말로 너무 한 것 아니냐. 사실 좀 비판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그냥 그러니까 기자니까 어쩔 수 없다. 언론은 권력 감시, 권력 비판이 자기의 본령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상황. 아주 오랜만에 열린 기자회견.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저는 뭐 언론 자유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기자회견을 왜 이렇게 그동안 안 했냐. 우리들 앞에 왜 안 섰냐. 앞으로 기자회견 언제 할 거냐.
이거 정례화할 거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비즈니스만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기자회견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식 없는 기자회견 자주 하자. 앞으로는 약속을 해라. 분기에 한 번이야, 매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냥 멍석에서 그냥 노는 척 하다가 그냥 박수치고 마는. 대한민국 기자들 이렇게 한심했나요? 참 안타깝긴 한데 과거에 그 MBC 기자가 스리파 신고하다가 호통 당하고 그다음에 그 전용기에 탑승도 못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언론들이 다 비판하고 기자협회나 각종 언론 단체에서 비판 성명까지 냈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하지 않는 게 괜히 내가 쓸데없이 나섰다가 우리 회사나 내가 피해보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되니까 스스로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오늘 MBC 기자가 없었습니다. 지방도 보니까 대구에 영남일보 한 군데만 이제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짜여진 각본대로 간 것이라고 보지 왜 특정 언론사가 질문을 하지 않느냐. 정말로 손을 다 들더라고요. 들었을 때 자유롭게 선택해 줬느냐. 아니면 짜여진 각본대로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이렇게 그냥 정해놓은 대로 갔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니까 추가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백악관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질문했는데 짧게 질문하고 아니면 다시 손들어서 바로 질문하고 이래야 대통령도 오해를 풀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다 망친 거죠. 기자 망쳤죠. 언론사 망쳤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망쳤다. 저는 더 화나는 게 기성 언론을 보면 뭐 기자들이 100명 있든 200명 있든 자 정치부 출입 기자, 정치부 기자다 하면 나름 뭐 쥐들은 엘리트라고 그래요. 주장하죠. 법조 출입 기자도 그렇고 정치부 출입 기자 중에 대통령실을 출입한다. 야당 아니고 여당 아니고 대통령실 출입이면 일종의 기자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어떤 측면에서든 역량을 인정받은 기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건 뭐냐면 그냥 랜덤으로 기자들을 뽑아서 본 게 아니라 각 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본 거예요. 짓거리요? 네, 짓이죠, 그건. 그러니까 더 서글프고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무슨 말 할지 빤하잖아요. 여태까지 2년 동안 보여준 게 있잖아요. 대선 과정 말고 2년 동안 보여줬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들었잖아요. 이미 KBS를 통해서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서 어떤 대통령의 답이 나올 게 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부인이 잘못한 건 현명한 처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국민적 의혹은 뭐냐면 그거 말고 더 받았을 거다. 아니다. 그게 단순히 받은 문제나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이게 범죄를 구성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되게 많은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언서를 그대로 쫓아가줘요. 그리고 사과했다. 우리는 드디어 대통령에게 사과받았다. 총선 끝난 다음에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참패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안 했다가 문제 제기가 되니까 4시간 있다간가 비공식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대더라. 라는 거랑 똑같은 것을 생중계로 기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나고 서글픕니다. 야, 근데 우스개 얘기 하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댓글에요. 야, 정말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부사리님께서 앵커로만 봤는데 크크크크 핵심 진짜 잘 찌르네 오창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글이 계속 올라와서 오늘 오창이 최고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아마 쫓겨나고 오창이 대표님이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시겠는데. 좋아요. 자, 전 평론가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회견 운영 방식이 저는 좀 문제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컨대 제가 모두에 말했습니다만 외교안보는 외신 기자들에게만,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지 기자들에게만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해주지 않았는데 니온게이자 신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니냐. 니네는 왜 이렇게 일을 이상하게 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인내가 필요하다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러니까 외교 관련해가지고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 손을 들어서 네 질문해봐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뭔가 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너무 이상하고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 정말 굴욕적인 답안이냐고 한다면 우리 기자들이 다시 추가로 손을 내밀고 여기서 왜 인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 인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느냐, 당신의 굴욕적인 대일본 지향적 이 외교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뜻이냐, 국민은 어디 가버렸느냐, 이 사법 질서나 대법원 판결에 너는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이런 얘기들을 조목조목 짚어줬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아무리 처음에 외신 기자에게 기회를 줬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전혀 뭐가 되지를 않고 그냥 질문 답 내가 말한 걸로 끝 뭐 이런 식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인내하자는 건 좀 참고 기다려달라. 네. 일본 원하는 대로 우리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것을 누가 들으라고 대통령이 대답했습니까? 기시다가 듣도록 했듯,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듣도록 한 것,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 정서와 법과 일본의 요구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정서, 대한민국 법 판단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나 우리 대법원 판결을 네.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추가 질문 안 하는 이유는 이 질문했다가 언론사 대통령에 쫓겨날지 모르는데 아니 웃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죠. 더 큰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할 정도의 기자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이스지 않습니까? 네. 회사에서 가장 잘 키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로비요. 회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대통령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요. 부처에 나가서 기자들이 장관한테 차관한테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하려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대통령실이 압도적 우위의 힘으로 부처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각 언론사의 경영진이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불편하거나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그냥 괜히 튀어나오면 모난돌 정마전이 행동 과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미 알고 있어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과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아마 대통령실 주변에 가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있는 기자들 제법 있을 겁니다. 스스로 자괴감 느끼는 기자들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보다는 회사의 직원의 역할에 충실한 기자들이 꽤 많은 거고요. 네. 그걸 오늘 확인한 거죠. 외신과 관련해서는 외신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외신 기자회견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국방 관련해서는 왜 외신만 질문을 하는지도 굉장히 잘못된 그렇죠. 이해가 겁니다. 안 가죠. 경제 관련해서 경제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니혼게 기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의 진보지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지이고 뭐 약간 보수적인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국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가 네. 일본 수상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 대통령 심각한데요. 사실 네이버 라인 이 사태도 물어봤어요. 그럼요. 아주 이게 심각한 건데. 그것도 심각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가 다 먹히고 있어요 지금. 기자들을 이해해주고 싶진 않은데 공포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이 XX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들은 대로 바이든이라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공포스러운 거니까 기자들은 공포스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2년 동안 이렇게 권력 아래에서 소위 혀처럼 굴었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비판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언론사는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특히 또 외교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외교 전략이 뭐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우리 기자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거기 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고립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외교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디커플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외교를 접근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은 디스킹이라고 얘기해서 부분적인 장벽만 얘기를 하는 국익 유구의 어떤 외교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가 고립되니까 경제까지도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또 경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반도체 문제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일본 아래 우리 경제가 재편되는 양상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반도체가 일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는 거야? 해외에서는 이런 내용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본인이 계속 뭐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업사원의 실적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계속 고립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외신이 질문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들은 아무런 질문을 안 하고 외신이 질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외교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건 진짜 약속대로 하는 거다. 네. 참 비참하죠. 로마님께서 기자들 수준 정말 참담합니다. 쫄아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요. 일본에서 내가 35년째 살고 있는데 교포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또 하나 기분 나쁜 거는요. 외신 기자 질문이 많았던 건 기자회견을 근사하게 보이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꼼수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사대주의가 또 나온 겁니까? 사대주의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와 로이터가 우리한테 질문돼 이런 정말 1960년대 초반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사업 태도 아니야 사업 태도죠. 그래요. 그리고 외신 기자 질문이 아주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잘 잡아먹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배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라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체를 그냥 뭐랄까요.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약간의 마사지, 약간의 손질을 통해서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기자회견 같아 보여요. 좋습니다. 자, 전평론가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건데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정치 공세다 내 아내에 대한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정말 제가 보기엔 태어나서 처음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대통령 돼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말을 내가 썼으니 이 정도로 니네가 만족해라 국민들에게 이 부인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라는 말을 썼으면은 내가 할 만큼 다 해준 거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사실 이 안에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